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9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민선 6기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 지사는 6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6기 전반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민 행복도 광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기 좋고 힘이 나는 지역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 지사는 2016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도지사라는 자리입니다.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별 수 없이 정책을 통해서 실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도정 전반기에는 탄소산업이 도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았고 토탈 관광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전북 투어 패스를 구축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세계 속의 전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전환점을 위한 후반기 18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도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탄소 소재 상용화,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2023년 개항 계획 등 도내 SOC 확충과 소통행정을 통한 시군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돼지 콜레라라고도 불리는 돼지 열병이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돼지 열병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자 발생 농가의 돼지들을 긴급 살처분하고 방역 태세를 갖추는 등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에 18년 만에 돼지 열병이 다시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돼지 열병의 바이러스가 중국 균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제주시 한림읍 소재 열병 발생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 423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균종과 99.5%의 일치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입됐는지 여부는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경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방역대를 설치해서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추가로 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철저한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찾는 음식, 우리나라 삼계탕이 중국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톤을 시작으로 2년 뒤에는 5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삼계탕이 앞으로 13억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도는 지난 6월 29일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수출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출은 대중국 삼계탕 수출 작업장 등록업체 5개사가 효도 물량 20톤에 공동 CI인 K삼계탕을 부착해 수출을 통한 통관 절차 확인 및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주식회사 하림에서 광저우로 5톤, 주식회사 참포레에서 청도로 10톤, 전국에서는 농협모구천에서 상해로 2톤, 주식회사 사조와인 코리아와 교동식품에서 위해로 각각 1.5톤 물량의 삼계탕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계탕 수출로 인해 올해 300만 불, 3년 이내에는 1,500만 불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후 2015년 기준 닭 사육 두수는 2,590만 수로
전국 닭 사육 두수 총 1억 6,400만 수 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닭 사육 농가는 500호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 닭 사육 농가 수인 삼촌호우 16.7%를 점유하고 있어 양계산업부 중심지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해올 경우 보상해주는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이미 전국 3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며 세종시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통한 시범적 시행에 들어갑니다. 참여 대상자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 및 시민단체로 한정합니다. 현수막 수거는 500원에서 1,000원까지, 벽보는 20원,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은 10원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매주 화요일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져다주면 신청인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상세한 설명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도로가 중앙도로와는 다르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보수를 한 흔적이 있는 곳은 그마저도 엉성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도로로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최근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시 내 팔복동 지역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이 엉성하게 되어 있어 군데군데 도로의 노후화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 이쪽이 좁으니까 부대에 다니려면 이쪽 차가 이쪽 가면 잘못 타이어가 파손되고 하니까 안만 해도 안 좋.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팔복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히 전주시의 보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스템 정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소재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말 국립으로 전환한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이미 국립기관으로서의 시스템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올해 1월 말 전라북도로부터 건물과 토지 물품 등에 관한 공유재산 인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사적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관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당연히 미륵사지 유물이 중심입니다만은 청동기 시대 문화 중심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마한 소국의 지방 거점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여전히 부흥의 터전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익산의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가기록문화재 1,452점을 인수한 데 이어 전주 박물관에 위탁된 문화재도 하반기 중에 40% 정도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익산의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새 박물관이 완공되면 대표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21개 신고전화를 119와 112, 110을 통합한 서비스가 시범 개통됩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 1일부터 광주와 전남, 제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 15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10월 말부터는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충북 음성군에 대규모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사드 배치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음성 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설 제기와 맞물려 토지 매입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아동 간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성의식 문제가 점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스마트폰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지만 부모들이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 심리가 생길 수 있고 이 심리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